안녕하세요, 올바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해서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잘 보내시길 바라고, S&P 500에 편입된 이후 약간의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테슬라에게 주로 이제 기관 자금이 유입되기 전에 좀 뭐 셀 투자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바이에서 중립으로 투자 의견을 내리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았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일부 하락도 지금 경험을 좀 하고 있으나, 그렇더라도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인 JMP 시큐리티스의 조셉 오션은 어느 때보다도 이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는 입장을 지금 23일 날 발표로 했는데요. 뭐 S&P 500 지수에 편입된 거냐 아니냐, 뭐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거나 부정적인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향후 몇 년 동안 전기차 산업 전체에 대한 잠재력에 있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테슬라가 뭐 보험 사업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슈퍼차저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여기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전에 평가했던 시기는 10월 22일 정도쯤에 이때 당시에 3분기 실적을 보고 난 후에 $516로 목표 가격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12월 23일에 이제 $788로, 대략 업사이드는 10월에도 그랬고 이제 지금 12월에도 그렇고 23%, 21.18%, 대략 한 20% 정도 항상 당시의 종가보다 높게 잡아서 설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2월 23일에 투자 의견을 한번 바꾸게 됨에 따라 기존의 바이 의견을 유지를 했고, 그리고 프라이스 타겟은 $516에서 $788로 두 달 사이에 52.71% 향상시킨 그러한 이제 목표 가격을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분께서는 2025년까지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다시 짜게 됐었고, 그 결과 2025년 기준으로 그 테슬라가 가지게 될 가치를 계산해서 지난 6개월 동안 회사가 발전하는 걸 바탕으로 봤을 때 2025년도에 원래는 250만 대 정도의 연 캐파를 가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그 딜리버리 목표를 원래보다 22% 정도 높게 본 305만 대 정도를 판매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가 매긴 테슬라에 대한 평균 목표 가격이 대략 $428.77입니다. 그러니까 조셉이 이번에 제시한 PT로 본다면 시장 평균보다도 83.78% 높게 봤다고 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의 이걸로 마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거의 안전자산 겸해서 TSMC를 좀 들고 있는데, 앞으로는 진짜 어쨌든 5G 칩, AP 칩을 비롯해서 IoT 시대, 그리고 전기차에 쓰일 수많은 그런 반도체라든지 모뎀이라든지 ASIC AI 칩까지도 뭐 다 포함을 해서 반도체를 쓰일 곳이 정말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TSMC가 파운드리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운드리의 수요가 좋죠. 수요가 좋기 때문에 12인치 파운드리에 적용하던 3%의 가격 할인도 지금 최근에 폐지를 했죠. 그럴 정도로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4분기까지도 지금 이제 더 좋은 실적을 보일 거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번에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나온 걸 보면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것이 주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삼성전자가 조금 떨어진 것도 있지만 계속해서 TSMC의 그런 성장률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인텔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는 D램 쪽에 상당히 해자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갈 수 있겠지만, 인텔 같은 경우는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조금 전체적으로 부진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인텔은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미래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제는 X86 기반으로 굳이 이렇게 어렵게 안 쓰더라도 뭐 ARM 기반이나 뭐 아니면 리스크5 기반으로 여러 개를 그냥 칩을 붙여서 넣으면 되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서버 칩을 만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자체 그런 NLP 자연어 처리용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죠. 그리고 서버 칩도 개발하고 있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워낙에 커졌기 때문에 자체에 맞는 서버용 칩이나 자율주행 칩 등 자사의 데이터에 맞는 ASIC AI 칩을 만드는 게 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그리고 저전력까지도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인텔에게는 조금 더 치명적인 상태이죠. 그래서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이런 기업들이 계속해서 팹리스로 만드는 것이 조금 더 훨씬 경쟁력 있는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이제 뭐 나중에 5나노가 나오고 뭐 5나노를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선 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ETF 수준으로 조금 좋은 기업이다 생각되는 거는 TSMC를 예전부터 계속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 요즘에 조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서 담았습니다. 그리고 마그나 관련해서 뭐 LG랑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상한가를 어제는 했죠. 애플카와 관련이 있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시장에서는 이게 이제 TSMC처럼 전기차 위탁 생산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원래도 벤츠라든지 BMW에 위탁 생산을 하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LG의 에너지 솔루션이나 디스플레이나 U+ 등 가진 자산들이 많기 때문에 LG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기에 LG도 괜찮은 입장이라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점이 이제 시사하는 바를 느꼈던 건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이제는 좀 나누기 시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전기차 산업인 부분과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옵션의 끝판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뭐 ADAS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자율주행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조금 갈리는 듯 합니다. 이전에도 IDM처럼 뭐 종합 반도체 기업들처럼 이거를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같이 했었지만 이제는 이거를 나눌 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 쪽 분야에서 TSMC 같은 기업들이 조금 뭐 폭스콘이라든지 마그나라든지 이런 데들이 생겨나게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으로 디즈니 관련인데요.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가 넷플릭스만큼의 멀티플을 디즈니 플러스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지금보다 주가는 훨씬 더 높게 가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웰스파고가 최근에 프라이스 타겟을 좀 높였습니다. 원래는 목표가가 $182였는데 이거를 $201로 높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서 바이 의견, 과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키즈나 패밀리 분야에서 디즈니가 워낙에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사업에도 마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드는 쪽에는 워낙에 핵심 역량이 있었던 만큼 잘 해낼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2021년에 백신이 나오면 파크가 좋아질 것이고, 백신이 나오거나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조금 있더라도 내년에는 디즈니 플러스가 싱가포르라든지 한국이라든지 여러 곳에 새로 출시가 되기 때문에 구독자를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이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원래는 2024년에 대략 8천만 명을 목표를 했었는데 그거를 지금 2020년대에 벌써 이룬 상황에서 2021년대에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가이던스를 디즈니가 조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장기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투자의 생각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이제 거의 연말이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거의 연말인데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다음 해도 같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